오늘 접선부터 하면 되죠? 맞지? 저번에 25번까지. 아, 25번까지 했어? 아, 그럼 26번부터 보자. 근데 왜 아빠 애들은 그런 말을 안 하지? 아무튼 오늘 26번부터 그러면 봅시다. 526번, 27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반에서 나가보니까 뒷부분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오늘 원의 방정식까지 딱 끝낼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도형이 이동하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어제 카톡으로 보냈어, 링크. 교재 구매 링크 보냈어요. 그 교재 얼른 사셔야 돼요. 주말 안에 사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받을 수 있어. 주말 안에 안 사면 다음 주까지 못 온대. 교재가 밀려 있어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그거 구매하시면 돼요. 구매하는 방법 다 알 거야. 그 예성이는 그냥 그 링크 누르면 검색창이 있거든? 검색창에다 네 이름 치면 돼. 그럼 나와. 알겠죠? 그 구매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이거 수매싱 끝나자마자 그걸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시간이 타이트해서 문제수를 많이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 2주 안에 끝내고 나머지 한 주는 이제 학교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지금도 나오지? 학교 프린트 그때쯤에서 내가 이제 갖고 오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거랑 해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범준아, 저 뒤에 불 있지? 불 밑에 거를 꺼. 그 다음에 526번부터 봅시다. 보시면 점 5,1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원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PH의 넓이를 m,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시면 잘 봐. 지금 5,1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때, 그리고 그걸 h라고 하겠대. 그리고 그 a와 h와 그 다음에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대강 한번 보시면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 5,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6,0일 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맞죠? 한참 위로 지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5,1이니까 5,1은 집어넣으시면 5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 여기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5,1에서 여기다가 이제 수선을 내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제 h라고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위의 점 p에 대하여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이 길이는 고정돼 있잖아. 맞죠? 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잖아, d 사실. 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맞죠? 그러면 뭐만 보면 돼? 높이만 보면 되죠. 높이가 최대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보는데, 지금 밑변이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밑변은 고정이야. 값은 원의 사실 한 점 5,1에서 저 직선까지의 길이 구하면 돼. 그런데 높이는 달라질 수 있죠. 피의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높이의 최대값과 높이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높이의 최대 최소는 뭐겠어? 얘를 d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a니까 AH. 높이의 최대 최소는 뭐야? 그치, d 플러스 r과 d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이 d는 뭐야? 어디서 어디까지의 길이야? d는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의 길이? 얘를 쭉 연결하면 지금 만나는 사실 안 만날 거야.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실제로 그리면.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길이를 d라고 하겠다.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그거는 직접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에 어딘가에 h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거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린 거를 D라고 할 거고. 맞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직선을 구하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접하는 직선이잖아. 사실 수직인 직선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일 것이다? 1일 것이다. 그 다음에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날 것이다? 5,1을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y는 기울기 1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즉 x-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d는 뭐 하면 돼? 마이너스 6,0에서 x-4에다가 수선을 내린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길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528번이에요. 528번. 528번에 문제가 너무 기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만 보고 문제 풀 거니까. 오늘 원이 좀 잘 그려지는데? 아, 얘는 좀 이상하네? 문제 읽어보라고! 설마 이거 읽고 있는 거야? 문제 다 읽어봤어?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 범준아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6,0. 그 다음 이 원의 중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서 이 한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릴 거고 그 수선을 H1이라고 할 거고요. 또 요 위에 한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릴 거고 그 점을 H2라고 할 건데 이제는 뭘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이 길이에. 그럼 도대체 이 길이는 어디겠느냐? 그냥 예상만 해보면 얘가 저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 그게 최대값일 거고 또 마찬가지로 얘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 안쪽으로 오면 최대값이겠죠. 최소값이겠죠. 그렇게 될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이 바깥쪽 최대값을 한번 볼게. 얘가 가장 멀리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치?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제일 왼쪽 끝까지 가면. 맞죠? 그럼 제일 안쪽 끝까지 오면 이렇게 접할 때까지 올 수 있겠죠? 맞지? 그러면 H1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에 대해서 최대 최소가 정해질 건데 잘 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원의 중심에서 한번 볼게.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볼게. 그러면 이 길이 몇이겠어? 반지름이겠죠. 이 길이 몇이겠어? 반지름이겠지. 우리 이 좌표 직접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 좌표 직접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하면 돼?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길이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 빼면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왜 그런 거야? 얘가 평행하고 평행할 거야. 왜? 하나의 직선에다가 계속 수선을 내리는 거니까. 다 평행할 거야. 그랬을 때 최대 최소 이쪽으로 접할 때 이쪽으로 접할 때. 근데 그게 길이를 따지면 어차피 길이 따지는 거니까 길이를 따지면 반지름만큼 갔을 때 반지름만큼 갔을 때. 됐나요?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렸을 때 이 길이가 그럼 몇인지를 보면 되지. 맞죠? 이 길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수선이고 수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서 수선의 발 H1과 H2를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그럼 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얘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죠.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닮음인 삼각형이 됩니다. 맞죠? 닮음인 삼각형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D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D라고 부르죠. 맞지? 그럼 각각의 D를 한번 구해볼 건데 지금 이 직선 L 직선이 뭐라고 되어 있니? Y는 X 마이너스 2야?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0까지의 길이 볼게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6에 0이니까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절대값이면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시면 4루트 2가 되고요. 4루트 2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5,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에 2니까 6 되겠네요. 6 되겠네요. 그러면 3루트 2. 그럼 몇 대 몇 닮음? 몇 대 몇 닮음? 4대 3 닮음이죠? 그치?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이 길이만 구하면 이 길이도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 길이 구하려면 뭐 구하면 돼? 요 길이 구하면 되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길이, 이 전체 길이는 원의 중심끼리 연결한 이 전체 길이는 루트에 마이너스 6에서 5니까 11, 121 더하기 0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9. 그러니까 루트 130이야. 근데 몇 대 몇? 4대 3. 4대 3. 그래서 4대 3을 가지고 얘 몇인지, 얘 몇인지, 피타고라스 써서 얘 몇인지, 얘 몇인지 보셔도 되고,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큰 직각삼각형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7루트 2. 이 길이 루트 130. 그럼 이 길이 피타고라스 쓰면 나오죠? 어차피 이 길이만 구하는 거니까. 맞죠? 각자를 몰라도. 그래서 얘 길이와 어차피 이 길이 똑같을 거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루트 130에서 저 더하면 7루트 2니까 7루트 2 제곱하면 49에 98 빼면 2에 4에 32 루트 30이니까 4루트 2 여기 4루트 2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는 4루트 2에서 반지름 2개 더한 거 최대값, 4루트 2에서 반지름 2개 뺀 거 최소값,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일단은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영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를 1학기 거를 겪어봤더니 이 정도 문제가 나왔어. 틀려도 1등급과는 상관이 없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넘어가시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풀면 안 돼. 왜냐면 단체로 다 같이 틀릴 거야. 근데 내가 맞춰. 그럼 그만큼 내 점수는 올라가는 거야. 항상 상대적인 점수가 중요하잖아. 맞죠? 고등학교 내신은. 그러니까 옆에는 틀리고 나는 맞춰야 오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너네가 지금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듣지만 얘가 틀려줘야 내가 오르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옆에가 제발 틀려라 하지 말고 틀릴 만한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너네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 그럼 버려도 돼. 근데 아니잖아. 쉬운 문제도 틀리잖아. 실수도 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모든 난이도를 대비를 하시고, 그럼 실수한 거를 이런 데서 메꿀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남들은 틀리는 거니까. 실수한다는 건 남들은 맞추는 건데 나는 틀렸다는 소리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게 중요하니까 남들이 틀릴 만한 문제도 푸셔야 된다. 근데 정 안 된다. 그러면 아는 문제를 다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수는 절대 안 한다. 근데 언젠간 하죠. 한 번은. 그런 거니까 어렵다고 어차피 우리 학교에 안 나올 거라고 공부 안 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풀어보세요. 아무튼 20번부터 마지막 23번까지인가 있을 텐데, 그 전체가 무엇이냐? 그 전체가 접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선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볼 건데, 접선은 결국에 직선의 일종이야.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할 때는 D는R이다 라고 해서 풀었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안 해도 돼. 무슨 소리냐면 봐봐. y는 2x 플러스 y는 3에 평행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에 접한대.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죠? 그치? 그럼 걔의 평행한 직선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겠구나. 나 왼쪽으로 넘기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이구나. 근데 얘가 접하니까 뭐 하면 되겠구나? D는 하면 되겠구나 해서 풀려.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야. 근데 너네가 숙제했잖아. 숙제를 문제 풀어봤잖아. 떠올려봐. D는 R 계산하기 귀찮죠? 계산이 너무 길죠? 왜? 분모의 루트도 있고 분자의 절대값도 있고 귀찮잖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미지수가 하나지만 미지수가 2개, 3개 늘어난다 생각해봐. 여기서 반지름이 몰라. 반지름이 R이야.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막 붙는다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야. 사실 지금부터 얘기해 주는 걸 나는 모르겠고 공부하기 싫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공식 외우기도 싫고 다 싫어. 그럼 해.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이 저 계산을 좋아할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너네가 시험 범위가 만약에 넓었으면 이 정도까지 안 하는데 좁잖아. 그래서 접선 문제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원의 방정식 문제는 당연히 여러 개가 나올 거야. 똑같은 유형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당연히. 알겠죠? 왜냐면 너네 봐서 알겠지만 평면좌표랑 직선에서 4개 뭐 얼마나 있어. 낼 거 별로 없어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 정점? 정점 찾아서 문제 푸는 거? 그 정도? 인 건데 원은 너무 많죠. 그냥 쉬운 문제도 도형 그려놓으면 너네한테 어려운 문제로 바뀌잖아. 그런 거니까 좀 원의 방정식은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까지 천천히 안 하는데 디테일하게 좀 해야 돼요. 아무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볼 거냐. 접선은 결국 직선이야. 맞죠? 직선은 뭐와 뭐를 구하면 돼?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접선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2가지. 첫 번째 기울기와 두 번째 한 점이 중요해. 한 점을 구해야 돼 우리는. 근데 잘 봐. 기울기는 상관없어. 기울기는 말 그대로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점은 무슨 점이 되겠느냐. 그 점은 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디서 접하느냐 도대체. 당연히 접하는 거니까 걔는 원 위의 점이겠지. 그 접점은 원 위에 있어야 돼. 알겠죠? 원 위에 없는데 접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입장에선 2가지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그 접선의 기울기와 두 번째 접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울기는 주는데 접점을 안 주는 경우. 두 번째, 기울기는 안 주고 접점은 주는 경우. 세 번째, 둘 다 안 주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머릿속에다가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럼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지금처럼 529번처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M값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공식을 활용해서 풀 겁니다. 공식을 활용해서 풀겠다는 건 계산만 하면 끝이라는 거야. 1분도 안 걸려. 그럼 그 공식이 무엇이냐? y는 기울기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서 m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그 d는 r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공식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d는 r을 다 써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d는 r을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쓰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얘는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어. 뭔 소리냐면 잘 봐. 얘 지금 원의 중심 0,0이지. 기울기 4죠. 그리고 다시 기울기가 아니라 그 반지름이 4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지.
그치? 그럼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4에 루트에 m제곱 4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답은 3번이구나. 끝이야. 훨씬 낫잖아.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아쉽다고? 원의 중심이 0,0이라고. 그럼 너네 여태까지 문제 풀었던 거 생각해봐. 원의 중심이 0,0일 때보다 아닐 때가 더 많죠? 그럼 아니면 어떻게 풀 거야? 아니면 D는 R로 풀 거야? 아니겠지 당연히.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우리 어차피 도형의 이동이 시험범위잖아.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 전에 개념했던 거 생각해봐. 원의 평행이동에서 원을 움직이면 뭐만 바뀐다? 원의 중심만 바뀐다. 왜? 판지름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맞죠? 그래서 사실상 원의 평행이동은 원의 중심의 평행이동, 즉 점의 평행이동과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잘 봐. 이제 밑에 531번 보세요. 531번은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4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원래 원의 중심이 0,0였던 애가 있어. 즉 이 공식이 있어. 이 공식이 있어. 근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4로 이동했네? 그 말은 뭐야? X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몇 만큼? 4만큼 평행이동 했네? 라는 거야. 그럼 접선도 같이 이동하겠죠. 같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얘만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얘만 실려 있어. 그런데 얘를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원의 중심이 A, B일 때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원에 접하는 직선이 있어. 그럼 원이 이동하면 접선도 같이 이동하겠지. 당연히 접해 있으니까. 맞죠? 그럼 똑같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얘를 똑같이 이동하시면 Y-B는 기울기 M에 X-A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끝나요. 평행이동했으니까 빼는 거지? 맞죠? 맞죠? 그럼 그대로 봅시다. 그대로 봅시다. 잘 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애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써보자. 기울기가 2인 직선 Y는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R은 루트 5고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근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4로 이동했다고. 그 말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 그러니까 Y 자리에 뭐 집어넣고 Y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를 해야 돼. 공식 무작정 외우는 거는 시험 대비 때 그냥 하면 돼. 문제 많이 풀면서. 내가 비슷한 문제들 여러 문제 넣어놨으니까 그거 풀면서 그냥 하면 돼. 그건 연습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해를 하셔야 머릿속에 공식이 남겠죠? 남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에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즉 뭐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럼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두 번째 경우 접점, 즉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어떻게 풀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는 공식. 그래서 난 그냥 공식대로 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식대로 푸셔도 되고요. 근데 두 번째도 알려는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도 알려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 앞서 봤던 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공식으로 푸는 게 압도적으로 쉬워. 압도적으로 빨리 풀어. 이해됐지? 맞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공식.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은 첫 번째 원의 중심이 0,0일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원의 중심이 0,0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고 그 위에 점 마이너스 2,4가 있다. 거기에서의 접선을 구하여라. 접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x제곱 y제곱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xx 더하기 y는 20이다. 상관없죠? 그런데 얘 위의 점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2,4가 얘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죠? 근데 그 대입을 하나씩만 하면 접선이야. 그래서 공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써. x1과 y1이 접점에 잡혀요. 접점에 잡혀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원의 중심이 0,0이어야 얘가 되는 거야. 그럼 0,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똑같아. 왜? 어차피 얘도 그냥 평행이동했다 생각하는 거야. 평행이동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되는 거야? x-3의 제곱, y-1의 제곱이잖아. 둘로 쪼개. x-3 곱하기 x-3 더하기 y-1 곱하기 y-1은 10.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에서? 4,4에서 접선이래. 맞죠? 지금 저기다가 4,4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4,4 한 거야. 접점이.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됐어? 됐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맞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냥 기울기만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러면 그냥 오늘 도형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보라고. 딴짓하지 말고.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 원의 중심이 지금 3,1이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 여기 4,4가 있고 여기서의 접선을 찾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근데 접선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접선에 수직 내릴 수 있죠. 그럼 이 기울기 얘가 지금 4,4니까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기울기는 몇이야? 지금 4,4에 3,1 연결하면 기울기 몇이야? 3 나오죠? 그럼 이 기울기는 몇이겠어? 끝이에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3,1 그 다음에 4,4를 지난다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맞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식으로 풀되 공식은 어떻게 쓴다? 둘을 쪼개놓고 하나씩만 대입하면 된다 라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도 풀 수 있다? 도형으로도 풀 수는 있다. 도형으로도. 접선이니까 도형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지금 접선을 그냥 한 번에 쭉 하고 문제 풀 시간은 따로 드릴게요. 알겠죠? 따로 드릴 테니까 접선을 그냥 한 번에 합시다. 그럼 넘어가셔서 마지막! 유형 22번에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원밖에 한 점이라는 건 기울기도 뭔지 모른다는 소리고요. 기울기 뭔지 모른다는 소리고, 그 다음 또 접점도 모른다는 소리야. 접점도. 근데 여기 뭐라 나와 있지. 접점의 좌표를 x1, y1도 막 하고, 또 접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일단 마지막 세 번째로, 얘가 사실상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왜냐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쉽게 풀리니까 사실상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원 밖에 한 점을 줬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기울기도 안 줬고 접선도 안 줬다. 접점도 안 줬다.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하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디느날로 푸는 거예요. 디느날. 잘 봐. 545번에 3,4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대. 그럼 그 접선은 뭘 지날까?
당연히 3,4를 지나겠죠.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기울기 m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 이제 따라왔어? 그러면 얘는 mx y 넘어오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죠. 그럼 이 직선은 얘와 뭐 하는 거야? 얘와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거야. 맞나요? 얘와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을? 1,1부터의 길이가 뭐다? 반지름인 1과 같다. D는 R이다. 즉 D는 루트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에 1 집어넣으시면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 플러스 4야. 그럼 M 마이너스 3M이니까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은 1이다. 이거 풀면 M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리고 M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제곱해서. 맞죠? 그러니까 접선은 몇 개 존재하는 거야? 항상 2개씩 존재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의 D는 R.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기울기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오는 거야. 얘는 지금 D는 R을 활용한 거고요. 이런 거지. 3,4에서 접선을 그렸어. 걔도 뭔가 기울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원에 접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 1,1이니까 y-1은 기울기 m에 x-1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 얘가 공식이잖아. 근데 이 접선이 어디서 그은 접선이야? 3,4에서 그은 접선이야. 3,4에서 그었는데 3,4를 안 지난다. 말이 돼? 집에서 출발했는데 집을 안 들려.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4를 집어넣으셔서 넘기면 얘와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두 번째. 기울기 공식 활용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접점 공식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접점 공식 활용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서 접점을 물어보면 쓰면 돼. 접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쓰면 됩니다. 알겠죠? 평소에는 잘 안 써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 보시면 얘가 있는데 접점이 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접점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 접점을 x1, y1이라고 내가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 x1, y1은 저 원위의 점이니까 x1-1의 제곱 더하기 y1-1의 제곱은 1이다.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접점 공식 쓰면 x1-1 곱하기 x-1 더하기 y1-1 곱하기 y-1은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그었어? 3,4에서 접점을 내린 거잖아. 접선을 내린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4를 집어넣으시면 x1과 y1에 대한 두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딱 봐도 그 연립 과정이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잘 안 쓰는 거야, 평소에는. 근데 너네한테 만약에 접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때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밖에 한 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씁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쓰고요. 이제 세 번째는 평소에 잘 안 쓰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으로 풀겠다. 근데 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몇 개 생겨?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개씩 생겨. 두 번째,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럼 접선 몇 개 생겨? 점이 주어져 있으면 공식 봐봐.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 접선 몇 개 생겨? 1개 생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없잖아.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내려. 그럼 접선 몇 개 생겨? 항상 2개씩 생겨. 알겠죠? 그렇게 개수도 중요하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찝어드릴 테니까 딱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봅시다.
유형별로 한 문제씩. 첫 번째로 533번 체크하세요. 533번.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39번.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좀 이따 같이 풀게요. 그 다음 또 넘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네. 그러면 547번을 풀어보시는데 547번을 풀어보시는데 아니다. 547번 풀어보세요. 그냥 좀 이따가 내가 새로운 문제 하나 더 적어줄 테니까 그냥 여기까지 일단 풀어보세요. 547번까지 세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은 내가 하나 더 얘기를 해줄 게 있어서 그래서 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기울기 공식을 썼어. 기울기 공식 썼어. 그럼 기울기가 나올 거야. 맞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이라고 나왔어. 그럼 그 기울기가 1이면서 3,4를 지나는 직선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 공식과 D는 R 활용하셔서 푸실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548번인데 얘가 도형으로 푸는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푸는 경우 있었고요. 두 번째 일반형으로 푸는 경우 있었고요. 세 번째 도형으로 푸는 경우 있었어. 그리고 표준형은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형으로 푼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일반형으로 푸는 첫 번째 유형 뭐 있었니? 그치? 원이 지나는 세 점을 줬을 때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 있었니? 두 원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두 원에 뭘 지날 때?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든 원이든 공식 써서 일반형으로 푸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첫 번째 유형 뭐였니? 그치? 축에 접한다 있었고 두 번째 뭐 물어볼 때? 길이 물어볼 때. 근데 그 길이가 뭐 있었어? 공통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접선의 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길이 또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니까 또 뭐 있었어? 그 길이 가지고 넓이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맞죠? 그런 식으로 도형을 그리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접선이 수직할 때요. 지금처럼 접선이 수직한 경우는 원밖에 한 점밖에 없어. 알겠지? 접선이 수직한 경우는 원밖에 한 점 말고는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수직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야. 수식으로 풀 거면 어떻게도 풀 수는 있냐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봐봐. 수식으로 일단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기울기 공식 한번 써보시면 y는 지금 제가 y는이 아니죠? y-1은 기울기 m에 x-2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우리 뭐해? 양변? 제곱하죠? 그쵸?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4m제곱에
플러스 24m 플러스 36은 r제곱 m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고요.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4-r제곱의 m제곱 플러스 24m 플러스 36-r제곱은 0이다가 돼. 즉 m에 대한 몇 차식이 만들어져? 2차식. 그러니까 m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였잖아. 맞죠?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그 접선이 수직이라는 걸 알아.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뭐라는 걸 아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죠? 근데 얘가 뭐라고? m에 대한 2차식. 얘의 근이 곧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야? 이 식의,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a분의 c 4-r제곱 분의 36-r제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하시면 r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식으로도 풀 수는 있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라 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잘 봐. 이거 되게 귀찮고 길잖아. 도형 그려볼게.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씨, 점점 그릴수록 찌그러지냐? 예? 예? 그럴수록 점점 그나마 괜찮은데? 한 번 더 그리면 더 괜찮아지려나? 오, 좀 괜찮은데?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원의 중심이 2,1이야. 그 다음 4, 마이너스 5니까 야, 이쯤에 찍을까요? 이렇게. 이쯤에 찍어볼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접선을 그려볼게. 접선을 이런 식으로 이쪽에 찍자. 이쪽에 접선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 다음에 또 접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수지고 여기가 4,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그린 거야. 너네가 할 때는 대충 그려도 되잖아. 지금은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접선이니까 여기다가 수직 내릴 거고, 접선이니까 여기다가 수직 내리겠죠. 수직이니까 얘도 뭐야? 얘도 수직이죠. 여기 반지름이지. 여기 반지름이지.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접선의 수직은 그림을 그려보면 정사각형이 나와. 근데 우리 도형 문제는 어떻게 풀자 그랬어? 무슨 삼각형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풀기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이 둘을 연결하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럼 저 직각 삼각형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이 길이가 r 루트 2가 되죠. 그치? 근데 그 r 루트 2가 뭐야? 원의 중심과 요 점을 연결한 거죠. 즉 r 루트 2는 루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4 더하기 마이너스 5에서 1까지니까 36 끝입니다. 계산이 훨씬 줄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공식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선의 수직, 접선이 서로 수직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도형으로 풀면 된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53번.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만 볼 거니까 얼른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봤어? 읽어봤어? 보시면 여기 몇 콤마면 A 콤마요. 여기는
0,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7,2 이렇게 적혀 있죠? 그치? 원래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0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접선이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지. 그럼 얘와 d는 r, 얘와 d는 r 하면 둘 다 성립하겠죠. 그걸 원하는 건데 이제 특히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런 특성을 많이 지니는데 너네한테 도형을 그려줬다는 건 뭘 의미할까? 도형을 써라라는 거죠. 맞죠? 도형이 필요 없는데 뭐하러 그려줘? 필요해도 안 그려주는 판에 그려줬으면 활용해라라는 거잖아. 근데 얘 접선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으로 풀면 돼. 접선 각각 구해가지고 d는 r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뭔 의미야 그게? 뭔 의미야? 그럼 얘는 도형으로 풀어볼 건데 도형으로 푼다는 게 뭐라고 범준아? 그러니까 그려져 있잖아. 도형으로 풀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뭐 삼각형? 직각삼각형. 일단 수직부터 내려야겠죠 그러면. 근데 여기 하필 뭐가 있네? 하필 접선이 있네? 그러니까 접선의 수직 내려볼게요. 수직 내렸어? 수직 내리고 뭐 해야 돼? 얘들아 수직 내리고 뭐 해야 돼? 삼각형 찾아야 돼. 어떻게 그리면 삼각형 나와? 그치?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 나오죠? 그치? 그럼 직각삼각형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네? 맞죠? 맞죠? 그럼 직각삼각형, 저 두 직각삼각형이 뭐겠네? 닮음이겠네? 닮음이겠네? 요 반지름 문제 루트 20, 즉 2루트 5라고 나와 있죠? 요 반지름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루트 5라고 나와 있죠?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2 닮음이죠? 2대 1, 1대 2 닮음이죠? 1대 2겠죠? 그럼 뭐야? 중점이에요. 끝났습니다. a,0과 마이너스 7,2의 중점이 0,b다. a는 7, b는 1. 끝입니다. 됐어? 중점. 더했을 때 반 나눈 게 0,b. 끝이에요. 훨씬 쉽잖아. 언제 d는 날 다 하고 있을 거야. 도형을 그려줬다는 건 도형을 활용해서 풀어라. 얘는 굳이 접선의 방정식까지도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뭐 C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울기의 곱이니까 뭐 그 기울기 구할 때 필요하겠지 당연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7,0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의 곱 구하시면 되죠. 근데 그건 이제 공식 써서 빠르게 하면 되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접선의 길이인데 접선의 길이는 사실 너무 쉬워. 왜냐면 중학교 때도 봤던 도형이거든 얘는.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는 중학교 때도 봤던 도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빠르게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보시면 554번 5,4에서 저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다 그랬을 때 접선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좀 원의 방정식 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그만 그리고 싶어. 원 좀 그리면 그릴수록 자괴감 만들어. 이씨. 여기 원의 중심이 2,0이고요 5,4니까 한 이쯤 있겠지.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접선은 두 개 그릴 수 있는데 그 두 접선의 길이는 어차피 같아. 위로 그리든 아래로 그리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할 수 있어? 여기다 수직 내릴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고? 반지름 3. 또 우리 이 길이 구하는 거야. 맞죠? 그럼 이 길이는 루트 5에서 2니까 3, 3은 9 더하기 4에서 9니까 4, 4는 16. 그러니까 뭐가 된다? 5. 그러니까 5고 3이니까 얘는 4.
끝이요. 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59번. 559번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도형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문제 쭉 읽어보시면 도형을 줬기 때문에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도형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접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보시면 지금 3,0에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내린 거야. 그러면 도형을 활용하겠다는 건 내가 그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인 2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이에요. 맞죠? 0,0에서 3,0까지의 길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선의 길이는 뭐가 나온다? 3이니까 루트 5가 나오더라. 그런데 우린 결국 이 삼각형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삼각형은 얘 지금 뭐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전체 삼각형,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삼각형, 직각삼각형. 둘은 뭐? 닮음. 닮음인 거야. 그럼 이제 닮은 비만 구하면 되는 거야. 맞죠? 떼서 한번 그냥 바로 봅시다. 그러면 얘 한번 보시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루트 5야. 우린 얘 봐야 돼, 얘.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삼각형 중에 알고 있는 길이는 빗변의 길이죠. 빗변의 길이 루트 5라고 알고 있지. 그럼 큰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3이라고 알고 있죠. 그럼 몇 대 몇이야? 루트 5 대 3인 거지. 얘가 닮은 비인 거지. 넓이 비는 제곱이죠. 5 대 9죠. 이 넓이 뭔데? 큰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가 수직이니까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로 볼 수 있죠. 그럼 얘 뭐가 나와? 루트 5가 나오지. 근데 우리 몇 대면? 5 대 9. 9에 해당하는 게 얘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라고 할게요. S 대 루트 5가 될 거다. 비율이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9S는 5루트 5고 S는 9분의 5루트 5다. 근데 얘가 몇 개 있는 거다? 2개 있는 거죠, 위아래로. 맞지? 곱하기 2를 하면 9분의 10루트 5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도 볼 수 있느냐?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다시 3,0에서 얘에다가 접선을 그렸는데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접하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A, B가 뭔지 알면, A, B의 좌표가 뭔지 알면 우리 신발끈 쓸 수 있죠. 그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곱할 수 있죠. 맞죠?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 접점인 A, B를 구할 거야. 그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접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시 어딨니? 여기서 접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점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을 하고, 그럼 내가 이 접점을 미지수로 뭐 A, B라고 설정을 해볼게. A, B라고. 그럼 그 A, B는 일단 이 위의 점이지. 맞죠? 그럼 이 위의 점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겠죠? 집어넣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접점 공식 쓰면 뭐라고?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BY는 4겠죠? 근데 얘가 어디를? 3,0을 지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A는 4, A는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A가 3분의 4라는 건 이 좌표가 3분의 4, 얘도 3분의 4, 이 소린 거야. 그럼 Y, B 구해야겠죠? 여기다가 3분의 4 집어넣으면 9분의 16 더하기 B제곱은 4가 나오고요. 그럼 B제곱은 9분의 8 이렇게 나와요. 9분의 16이니까 20 이렇게 나와요. 그럼 B는 뿔마 3분의 2루트 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루트 5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얘에서 얘까지의 길이니까 3분의 4 루트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분의 4에서 3까지니까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4에서 3까지니까 3 빼기 3분의 4 하면은 3분의 5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약분하면 9분의 이렇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니? 아까 답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 도형이 그려져 있으니까 도형을 활용해서 푸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혹시나 도형이 안 그려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원의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원의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숙제로 쭉 실전 마무리 1회차까지는 오늘 어차피 진도 많이 안 나갔으니까 실전 마무리 1회차까지는 풀어오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숙제 안 되시는 분들, 안 돼 있으신 분들 오늘 하고 다 했으면 내일 안 와도 되고 예성이도 마찬가지야. 오늘 다 못하고 가면 내일 와야 돼. 됐니? 알겠죠? 준우 오늘 끝내고 갈 수 있어? 안 되겠지. 그냥 내일 와. 오늘은 푹 쉬고 집 가서. 아니 집 가서 열심히 하고 일요일날 와서 검사만 받고 가든가. 아니야? 그냥 와서 할 거야? 아무튼 고생들 하셨어요.